예. 3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로 삼각함수가 되어 있는 거는 하나로 이렇게 이제 합쳐서, 합성해서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, 이제, 예, 여기 앞에 이렇게 값이, 이게 일종의 이제 최대값, 최소값을 결정해 주는 그런 값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얘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이제 뭐 풀어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루트 3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뭐 각이 될지는 뭐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, 예, 뭐 물론 이제 루트 3분의 1,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뭐 어떤 값이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,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요 공식에다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루트 요 a의 제곱,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, 이렇게 되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 마이너스로 이제 바뀌면 되겠죠.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, 뭐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되죠. 지금 우리가 뭐 파이를 얼마로 이제 구하면 되느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없어요.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다 이거죠. 이 값이 2니까 최대값이 2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요 앞에 거를 구하라 뭐 그런 얘기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거와 이제 유사한 문제가 요 예제 2번인데, 예제 2번도 이제 이렇게 두 함수를 합성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뭐 그런 거가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, 앞에 값이 이것도 뭐 이 위에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. 루트, 요 앞에가 1이고,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또 뭐 사인 세타라는 게 요거니까 6분의 파이 t, 뭐 그 다음에 뭐 플러스 파이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이 되겠죠. 그죠? 네. 그래서 뭐 이 파이라는 값을 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?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 사인 파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값, 그러니까 루트 4, 즉 2가 되는 거죠. 2분의, 그다음에 b라는 값이 여기 이제 1이 루트 3이 되니까 뭐 이렇게 돼서 네,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파이라는 값이 이제 얼마다라고 뭐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, 지금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진폭과 주기를 구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요게 이제 2니까 당연히 진폭은 뭐 2가 되겠죠. 이 폭을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2가 되고, 그 다음에 주기는 요 놈 값분의 2파이가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 t 앞에 있는 값, 뭐 사인 ax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주기가 a분의 2파이 이렇게 돼서 쓰니까, 그죠? x 앞에 있는 그 변수 앞에 있는 그 숫자, 여기도 t라는 변수 앞에 있는 요 숫자 6분의 파이 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. 지워져 가지고 12. 그러니까 주기는 12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을 때 이걸 합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 또는 진폭, 주기 뭐 이런 거 구하는 거를 이제 할 줄 아셔야지 되겠습니다. 네, 이제 이렇게 합성하는 거를 배웠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공식을 더 이제 하고 삼각함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형의 공식이잖아요. 네.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 배운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,
삼각함수를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. 제가 이제 그 전공 기초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었는데, 예,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거를 이해하면서 가는지 그걸 잘 제가 몰라서 한번 간단히 이제 손을 들어서 확인을 해봤는데, 뭐 이 수업의 내용이 뭐 좀 어렵냐, 또 뭐 적당하냐, 쉽냐, 뭐 이런 걸 좀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뭐 어렵다라고 한 분들은 이제 거의 없었어요. 뭐 물론 본인이 좀 쑥스러워서 손을 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다가 제일 많은 것 같았고, 조금 쉽다도 일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손을 들지 않은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, 그 학생들은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, 뭐 좀 내용이 쉽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거를 손들기가 조금 더 뭐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안 든 거로 제가 생각하는데,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뭐 어려운데 또 마찬가지로 손들기가 조금 좀 난처해서 이렇게 들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예, 제가 하는 요 내용들이 이미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대부분 뭐 다 있는 거죠.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 중에서 줄여서 통신하고 연관된 것들만 뽑아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예, 뭐 우리가 저 앞에 이제 지수로고 그림 그리는 것도 뭐 복잡하게 내용을 꽈서 그림 그리는 걸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,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정도 수준, 그러니까 기본형의 그 지수로고 함수에다가 평행 이동을 하는 그런 상태 정도만 뭐 좀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, 뭐 그런 정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. 여기서도 이제 삼각형에 대한 그 공식을 추가로 하나만 좀 알아주면 되는데, 우리가 원래는 삼각형에 대한 공식은 이 밑에 있는 밑변하고 요 높이를 알면, 그러면 이제 당연히 2분의 1 AH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형 면적을 구했었죠. 그죠? 이렇게 구했는데, 근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세 길이가 이제 이렇게,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요 두 개의 길이하고 끼인 각, 또는 뭐 요렇게 두 개의 길이하고 끼인 각, 또 요렇게 해서 요 두 개의 길이하고 그 사이에 끼인 각,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, 그럴 때 이제 저 면적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,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공식을 한번 또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하면 또 여러분들이 그걸 외워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 쓰면 되겠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높이를 내가 알면 되잖아요, 그죠? 요 높이를 알면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높이를 뭐 요 C가 밑변이라고 생각하고, 또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변을 해도 되고요. 아니면 B가 이제 밑변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높이를 해도 됩니다.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,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높이에 대한 거를 내가 알고 있는 값으로 해서 바꿔주면, 그러면 이제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겠다, 뭐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,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세 개예요. 요 세 개란 말이죠. 알고 있는 거고, 요 각도도 뭐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, 내가 지금 요 두 놈의 길이만 알고 요 끼인 각을 안다,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. 그러면 h라는 값을 내가 이제 알게 되면 a에다가 h 곱해서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요 h라는 값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? 이 h라는 거는 삼각함수로 봤을 때 요 c분의 h, 요게 이제 사인이잖아요, 그죠? 그거 가지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. 코사인 가지고는 지금 할 수가 없죠. 지금 요 삼각형에서는 코사인이 요건데 요 길이를 지금 모르니까, 그래서 사인 가지고 이제 내가 해보면 사인 b라는 값은 c분의 h가 된다 이거지, 그죠? 따라서
이 h라는 값은 이렇게 해보면 c의 sin b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요 h라는 값을 내가 알고 있는 값으로 바꿨어요. c도 알고 있고 이 각도 b도 알고 있다 이거죠. 그럼 됐죠. 따라서 s라는 이 전체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요 두 길이의 끼인각이 있으면 그 두 길이에다가 쌓인 그 끼인각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구나. 이렇게 내가 이제 이런 식을 하나 유도할 수 있는 거죠. 그죠? 그리고 요거를 이제 A하고 C를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B하고 A를 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. 그죠? 그러면 그 끼인각이 이제 요 C가 되는 거죠. 이런 상황에서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H를 표현해 주면 요 H라는 요 값이 요 C를 가지고 이제 내가 또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. sin C라는 값은 B분의 H다. 그죠? 따라서 요 H라는 값은 B sin C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S라는 요 값을 이쪽의 길이를 통해서 얘를 이제 표현해 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요 밑변 A, 그 다음에 높이 B sin C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sin C, 요 C를 끼고 있는 두 길이를 알고 있으면 또 그 사이에 껴있는 각도를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다.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여기 A라는 각도를 내가 알고 요 두 사이의 길이를 안다.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거는 S는 2분의 1, 요 BC sin A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식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게 주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두 길이하고 그 사이에 껴있는 각도를 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. 두 길이와 사이에 껴있는 각도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삼각형의 면적이 된다. 예,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요 두 길이와 사이각이 주어지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그 두 길이 곱하기 sin b다.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또 외워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지금 이거죠. 그죠? 여기는 이제 AC를 가지고 또 그 사이에 껴있는 B란 각도를 가지고 삼각형 면적을 구하는 거였고 다른 걸 가지고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면적 구하는 공식이 3개가 나오더라. 이 중에 이제 하나만 뭐 내가 써먹으면 되겠죠. 그죠? 네,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만 잠깐 보면 됩니다. 이거죠. 그죠? 네. 그래서 뭐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러면 또 여기다 이렇게 이제 높이를 구해가지고 요 놈을 이제 구하는 거죠. 그죠? 뭐 그래서 높이를 구한 다음에 사인을 이용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내가 공식을 아니까 예, S는 2분의 1 요 두 길이 6 곱하기 10 그다음에 사인 30도 이러면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30이고 요 계산하면 2분의 1이 돼서 15다. 그래서 이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는 뭐 이것만 이제 하면 됩니다. 뭐 물론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? 뭐 이런 거 구하는 뭐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예, 그런 거는 이제 통신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. 예. 단지 이 정도의 면적 구하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삼각 함수에 대한 거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삼각 함수에 대한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을 많이 이제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한번
공식 외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삼각함수에서 뭐 일단 요 180도가 파이다. 요거를 일단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. 왜냐하면 60분법을 라디안으로 바꾼다든가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꾼다든가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 공식 잘 요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. 180도는 파이다.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요거는 뭐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값들이죠. 그죠? 특히 이제 요 30도, 45도, 60도 요 세 개에 대해서 뭐 요 호도법 구하는 거는 뭐 이제 금방 할 수 있고 또 거꾸로 호도법으로 나온 게 60분법으로 이렇게 바뀐다. 이런 거는 이제 내가 금방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대표적인 각도가 아닌 일반 각도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 라디언이 뭐 몇 60분법이냐, 그죠? 또 36도가 몇 라디안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아까 요 180도는 파이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에서는 요 공식을 이제 잘 기억을 해주면 되죠. 요 공식을 통해서 이제 뭐, 이 두 개를 주고 한 개를 구하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공식 잘 기억을 하면 좋겠고.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서는 사인, 코사인, 탄젠트의 정의는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, 이거는 뭐 더 이상 언급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, 뭐 이것도 뭐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요 놈에 대한 값은 잘 기억을 해주라 그랬죠. 그죠? 요거. 특히 요 사인, 코사인에 대한 요 6개의 값은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. 이 0도에 대한 값하고 뭐 2분의 파이에 대한 값은 그냥 그림을 딱 생각하면 금방 값이 나오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내가 금방 값을 알 수 있는 거는 0도, 90도, 180도, 270도, 360도. 그렇게 이제 5개의 값이 그 대표적인 각도잖아요. 그거를 그림으로 생각해서 금방 알 수 있고, 그거 말고 이제 30도, 그 다음에 45도, 그 다음에 60도. 요거에 대한 거는 뭐 여기까지도 뭐 알면 좋겠죠. 요거는 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주기와 최대치수 구하는 거, 뭐 요것도 얘기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얼싸안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, 또 왕의 법칙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90도 또는 뭐 180도, 270도, 360도 이런 값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세타를 구하는 그런 거는 또 잘 알면 좋겠다. 이제 요거는 어떻게 푸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알면 되고, 또 요 덧셈 법칙 요거를 공식을 좀 알아야지만 내가 이제 중요한 이 공식을 또 끌어낼 수 있다.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라. 이 공식의 의미는 2차식을 1차식으로 다운시키는 거다. 적분을 2차식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다운을 시키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방법도 아마 적분에서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생각함수 합성을 해서 합성을 통한 뭐 최대나 최소 또는 주기 이런 것들 구하는 거 이런 걸 알아야 되고, 마지막으로 요 공식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잘 기억하고, 그죠?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함수에서 이제 잘 그 기억하고 또 잃어버리지 않을, 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아야죠. 잊어버리지 않을 그러한 공식이 되니까요. 그거를 잘 기억을 하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큰 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적분이에요. 그래서 적분에 대한 거를 이제 한 주 정도 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이제 한 주 정도 하면 마지막 주가 한 주 남는데, 그때는 제가 상황을 봐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이제 그게 이제 뭐 3차시 다 하느냐,
아니면 뭐 1, 2차시 그렇게 2차시만 하느냐 아니면 1차시만 하느냐 그거는 제가 그 이제 진도를 한번 잘 보면서 그거는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삼각함수는 끝내는 걸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챕터가 적분이 되겠습니다. 적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힘들어하는 분야잖아요. 예, 그런데 힘들어하는 분야이지만 통신에서 배우는 적분이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통신을 위한 뭐 적분을 위주로 하긴 하지만 이제 여기가 수학을 배우는 또 이 수업이니까 뭐 조금 더 배우긴 배우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적분 내용에서 엄청나게 줄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적분을 또 아예 또 뭐 하지 않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뭐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죠. 뭐 이게 부정이라는 말이 이 긍정 부정의 부정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적분,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은 이제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인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면 이런 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져 있는 적분이 있다. 이거는 구간이 있다는 뜻이죠. 그래서 이 두 개를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정적분을 사실 배우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배우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정적분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정적분을 이용해서 면적 구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거고 면적을 뭐 이렇게 이제 또 구하는데 뭐 적분이 두 개 뭐 다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인데 두 개까지 되어 있는 것만 계산하는 거를 한번 이제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는 적분을 배우려면 뭘 알아야 돼요? 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. 그죠? 미분을 통해서 적분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. 근데 이게 이제 미분을 따로 또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는 여러 가지 상황상. 또 이 미분이라는 거를 또 내가 알려면 또 이 앞단에서 뭐 무슨 도함수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제 도함수는 또 미분 계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나오고 또 이런 걸 어쨌든 알려면 또 뭐 이 기울기 뭐 이런 거를 또 알아야 된다고요.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거의 변화 이런 거를 알고 나서 뭐 도함수 뭐 미분계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요. 근데 또 이런 거를 하기 전에 또 극한을 또 알아야 돼요. 함수의 극한. 그래서 이 극한을 또 활용해야지 이게 이 적분까지 이제 도달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끌고 와야지 이제 이 적분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이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적분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 적분 분야에 대한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뭐 일단 일정 부분 대부분 다 이제 그냥 그 유도하지 않고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그거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적분 기호에 대한 것도 아예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적분이란 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 인테그랄이라는 용어로 쓰잖아요, 그죠? 인테그랄. 뭐 다른 용어로는 뭐 인테그레이션 뭐 이런 용어도 있잖아요, 그죠? 인테그레이션 이런 거는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통합, 합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인테그랄의 의미는 뭐 합친다, 긁어 모은다 뭐 이런 뜻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면적 같은 거를 구할 때 이제 적분을 활용을 하잖아요. 근데 면적은 아까 우리가 삼각형 면적 구할 때 뭐 그런 거는 뭐 높이가 주어지면 금방 구할 수 있고 높이가 없어도 뭐 어쨌든 구하는 그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면적을 구해보라.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면적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.
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 구하는 거죠. 그죠? 그런데 이제 요걸 쪼갤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을 구한다 하면 여기가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사시는 면적은 또 이거 못 구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약간 이제 오차가 생기더라도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일반 이 사각형 공식을 이용해서 이 면적을 구하면 되죠.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이제 에러가 좀 생기겠죠. 또 어디 여기도 이렇게 에러가 생기고 어디는 면적이 이렇게 이제 일부 없어지기도 하고 어디는 또 면적이 또 일부 더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을 구하는데 이제 오차가 생기니까 이거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그렇게 구하면 오차가 거의 없지 않을까. 그죠?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면적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이거 면적을 싹 다 이제 더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시그마라는 개념으로 더하고 이 잘게 막 쪼개는 거는 이 극한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. 극한이라는 걸 가지고서 잘게 이제 막 쪼개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쳐서 긁어 모으면 적분이 된다.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. 이것도 알아야 되죠. 뭐 복잡해요.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외워야 될 부분, 증명 없이 외워야 될 부분이 좀 있다.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근데 배우는 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가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는 적분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